떨지 않고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겨우 다이아몬드 세계 출신인데 제 제자 중에 대장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그 바가지라고 얘기해요. 박사들을 바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학일 목사님이 미국의 박사를 영어로 PhD라고 그럽니다. PhD가 뭐의 약자냐면 피자헛 딜리버리맨이라는 거예요. 피자헛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아빠 피자 좀 사와 그래가지고 가서 사와서 야 이 PhD다 하고서 갖다 주려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뭐 한미동맹하고 미중 패권인데 우리 한미동맹은 황동성 장군님께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최근에 일어난 국제정치하고 미중 패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는 이 표지 미래 넘겼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다 인식한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무지막지하게 큰 그 보험회사, 증권회사 하나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레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하,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끝났구나. 중국 사람들은 속에서 막 미소를 졌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 학자들은 그 이전에도 미중 패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2008년 그 무렵에 이거 진짜 미국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하고서 그때부터 그 미중 패권에 대한 뭐 강의 부탁도 많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쪽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팔레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초대를 받은 그룹은 장차관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장차관을 하셨던 분들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8년 한 11월쯤 됐을 때예요.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들더라고요. 다. 미국은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30년 후에 2038년에 1등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말했습니다. 앞으로 2100년에는 누가 1등일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압도적으로 물론 100%가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2100년에는 미국이 1등일 확률이 100%는 넘을 겁니다 라고 하고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잡지사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글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지에 대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써드릴게. 언제까지 몇 페이지. 그게 기자들이 교수한테 부탁했을 때 제일 좋은 기자가 이제 시대 치는 날이 교수가 그래 써줄게. 언제까지 몇 페이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제일 좋은 대답을 해줬는데 이 기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쉽냐 이거야. 네가 뭔데 그 어려운 주제를 부탁했는데 따지지도 않고 써주겠다고 그러고 몇 페이지 쓰면 되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네 생각을 말해줄까 그랬습니다. 너는 30년 후에 미국이 1등이라고 보는 것이지.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여기 높은 데 있고 중국은 낮은 데 있는데 중국이 그때 미국보다 못합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봤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2038년에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뒤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는 중국이 1등이라고 써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랬더니 그 기자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너네가 미국을 몰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지 저렇게 멍청하게 가다가 2038년이 됐을 때 중국이 자기보다 돈도 더 많고 그러니까 네가 1등 해라다가 2등 할게. 그런 나라로 보이니? 우리가 미국하고 7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미국을 모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을 발로 밟을 거야.
그리고 소련과 달리 중국은 미국 덕택에 지금 쭉쭉 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깔아놓은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국제무역이라는 그 틀에 중국이 올라탄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멍석을 깔아줬어요. 중국, 너 여기 올라와. 그리고 내가 피리를 불러줄 테니까 춤을 춰. 그래서 돈을 벌어. 그래서 미국이 깔아놓은 멍석에 중국이 올라타가지고 미국이 불어주는 피리에 맞춰서 막 발전하다 보니까 중국이 1등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그녀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미국이 이거 웃기는 놈이네 하고서 피리 부는 일을 끝이고 멍석을 빼고 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국제 경제에서 중국을 잡아먹는 겁니다. 야, 중국은 너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 쓰면 안 돼. 한국, 중국에 그 반도체 팔지 마. 미국에 팔지 말라는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반도체에 우리 디자인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 모속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팔고 싶으면 내 허락을 받아. 중국이 곧 갑니다. 제가 그 기업가들한테 가서 그랬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1등이 못되도록 가서 밟고 있습니다. 발로. 그리고 10년 이내에 중국 경제를 거덜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동맹인데 안보는 미국하고 중국 가서 돈을 벌겠다는 게 이게 원천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일 빨리 깨달은 회사가 삼성입니다. 삼성은 2008년에 저희 있었죠. 한 2014, 5년쯤 됐을 때 제가 삼성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나라 이름을 다 썼더라고요. 그 듣는 사람들이 인디아, 베트남, 차이나, 뭐 USA, 재팬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글로 갈 사람들이래요. 인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베트남이 많고 그리고 중국은 확 줄어들어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 가 있던 삼성 직원들을 전부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보내는 겁니다. 벌써 10몇 년 전에 삼성 핸드폰의 52%가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다 빠져나온 것이죠. 지금 그래서 중국은 이제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전도표는 틀린 거예요. 저거는 국제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한테 멍청하게 있다가 네가 더 컸구나. 형님 1등 하세요. 내가 2등 할게. 그거는 국제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인데 그 다음 이거는 뭐 역사 공부한 사람 다 알죠. 저분이 그 에드워드 앤 러브워드라는 그 미국의 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태인 국제정치학자인데 내가 저분을 한번 일본에서 만났는데 이쁜 여자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이쁜 여자애가 이스라엘 육군 중인데 자기 딸이더라고요. 그 미국 교수인데 자기 딸이 이스라엘 육군 중으로 와서 근무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분이 중국의 부상과 전략의 논리라는 책을 저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저 책 보면 아주 간단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아니 패권국이 이스라엘 패권국이 영국이 한때 패권했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패권했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 자리를 뺏기 도전자가 도전할 때 평화적으로 그래 네가 1등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큰 전쟁들 그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싶으면 패권 전쟁에서 이기면 돼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이제 중국이 1등 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아침 10시부터 하는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중국군 지나가는데 피곤한 모습으로 경례를 마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막 이러더라고요. 힘들어서. 왜 9월 3일이에요? 전승일이? 2015년 9월 3일 전승 70주년 기념. 그러니까 1945년 9월 3일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소소한 것을 알아두면은 논쟁할 때 좋습니다. 일본 초남이 항공한 것은 8월 15일, 일본 군이 미군한테 항공한 것은 미주리오 함상에서 메가다 장군한테 일본 장군이 9월 2일, 그리고 중국에 있던 일본군이 중국군한테 항공한 건 9월 3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일본군이 미군한테 항공한 건 9월 9일. 그래서 날짜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9월 3일 날 갔는데 그때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간다고 그러니까 뭐 가지 말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중국군 1만 2천 명이 걸어가는 것을 이제 보고서 경례 바치고
그건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인데 동맹국의 적국한테 우리가 경계받친 겁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그 육군 대장 출신인 국정원 원장 남재준 장군님이 마지막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째려봤답니다. 박근혜가 레이저 전눈이 딱 째려보면서 원장님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국제정치는 시대에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황 장군님이 평화협정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200년 전에도 성공 안 했고 50년 전에도 성공 안 했고 지금도 성공 안 하는 겁니다. 국제정치의 논리가 변하지 않았어요. 논리가.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제 중국이 1등 할 텐데 가서 중국한테 잘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2015년 9월 3일 갔는데 미국이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2015년 9월 3일 아침 10시부터 무지막지한 훈련을 합니다. 무슨 훈련이냐. 일본군하고 미군 1만 1000명, 그러니까 그 중국군 1만 2천명보다 1000명 적은 1만 1000명이 캘리포니아를 상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그때 만약 말이죠. 그때 저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만약 뭐 미국만 하지 않았지만은 왜 너네 일본하고 훈련하니? 같은 이게 시간이 달라요, 그죠? 10시간 차이, 10시간 차이 나니까 같은 캘리포니아로 2015년 9월 3일 아침 10시. 니네 대통령 어디 계시는데? 그래서 이게 참 아주 고달팠던 세월이 이제 몇 년 동안 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말이죠. 최근에 제가 이번 일요일날 4월 2일날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 성도 여성 성도 한 분이 교수님 기다렸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1000만 서명도 받고 자유마을 가입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중앙미군 철수하는 거 찬성이세요? 철수하는 거 반대세요? 반대입니다라고 다 대답하죠. 그럼 여기서 사인해 주세요. 그럼 다 사인해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사인을 하더니면은 근데 왜 미국 가지도 않는 데가 자꾸 간다고 그래갖고 사람 겁주고 또 그러니까 방방 뜨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라 미국은 안 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갑니다. 아무 때나.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그 국제정치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라 방송에 이영환 목사랑 같이 찍는 건데 미국은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라는 거로 제가 이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게 뭐 여기서 서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 길에 너무 시간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 그런 사람 또 보면은 보웰벨 대장이 했던 말씀을 그냥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웰벨 대장 얘기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는 이제 한미동맹 이건 이승만 대통령 혼자 만든 겁니다. 혼자. 아무도 여기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거 혼자 타자치고 혼자 미국 사람하고 싸워가면서 미국 대장하고 싸우고 미국 국무부랑 싸우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혼자 만든 거예요. 혼자 만들고 참 그때 그래도 만들었는데 돈 준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이 그 사실은 쌍둥이 비슷한 사람인데 메가더 장군이 소령 때 이승만 박사가 프리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웃을 때 그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했는데 애국심에서 의기투합했고 둘이 되면 다 영웅적이에요. 영웅심, 신앙심, 그리고 자아가 무지하게 센 사람들입니다. 평생 이 친구를 유지하고 그래서 한미동맹을 만들 때도 메가더 장군이 많이 기여를 했죠. 이승만 박사가 그걸 만든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이 한미동맹 때문에 누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미동맹 때문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나라를 국가안보를 다 헤쳐놨는데 그래도 안 망하고 버틴 거가 주한미군하고 정광훈 목사입니다. 솔직히 주한미군은 가려고 그랬어요. 문재인 때 말이죠. 미국 국무부에 있는 그 오르테거스라는 이쁘게 생긴 여자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미국 국익을 상당하게 해방했다, 훼손시켰다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미국의 국가익을 대단하게 훼손시켰다.
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지금 말이죠. 국제 정치가 좀 간단해졌어요. 옛날에는 공산진영, 자본주의 진영, 중립, 제3세계 그랬는데 지금 좀 세계가 심플해졌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 네 나라, 그리고 나머지 전부예요. 근데 그 싸가지 없는 네 나라 중에서 세 개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Eurasian Dictators.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들. 그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를 막는 최전선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인데 제가 엉터리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기술이 짧아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뭉쳐 있어요. 뭉쳐 있는데 미국, 한국, 일본은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뭉쳐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떨어져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와서 붙으면은 이건 덜렁덜렁거려요. 저거는 타이트하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저걸 지어놓고 온 겁니다. 미국, 한국, 일본을 저걸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유진영이 100% 이기는 거를 가서 확인하고 온 겁니다. 100% 이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야 이게 한국이 일본하고 도무지 붙질 못하네. 그럼 이게 저 떨어버리면 우리가 저 유라시아 독재 딕테이터,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라고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을 빼고 하지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한국을 빼고 하지가 2012년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이 이런 거 보고서 미국이 정말 빼야 되겠다고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이 이어져가지고 이제 자유진영이 저쪽 진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쭉 보고, 예, 이건 미국이 아주 끝내주는 학자인데 미국이 세계에 개입하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힘이 빠지면 개입 안 해요. 2. 힘이 너무 세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가지고 중국이 한국을 점령해서 그래 봤잖아요. 나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어. 내가 한국까지 지켜줄. 그러면 그때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미국이 세상 일에 관심을 띄는 날 가장 고단한 나라가 폴란드하고 한국이다라고 썼습니다. 폴란드는 저 사람의 조국이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이제 몇 페이지가 나오는 저 말이 있어요. 한국은 대단히 고민스러운 나라가 될 텐데 그때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조선처럼 되든지 문재인이 가는 게 그겁니다. 동산,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고 그리고 뭐 자살한 놈이 있죠. 서울시장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중국은 뭐 손대 우리가 말인데 거기 우리는 팔이래. 말 구둥에부터 팔이래 한국이. 이런 개자식들이 말이죠. 한국을 이게 다 망쳐놓고 있었는데 저 사람은 그래 그것도 방법이다. 내가 500명 붙었지 않았느냐 하고서 두 번째 독자적 해무장을 하든지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래 약한 나라가 사는 방법은 해무장이야. 우리 북한 거하고 상대도 안 되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균열 박사가 자기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일정 금액의 학자들을 붙여주는 기술자를 붙여주는 6개월 만에 끝내주는 원자탄을 만들어 놓겠다. 핵 수소폭탄까지 만드는데 1년 걸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책을 썼 다음에 6개월 후에 우리나라 기자가 질문했어요.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일본하고 해. 일본하고 친구가 돼. 물론 옛날에 일본은 우리의 적이고 못한 놈들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제정치 이론에서 안 틀리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라는 그 놀라운 이론이 한 90년대에 이제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안 싸워. 한쪽이 반드시 독재 국가라 이제 전쟁이 성립이 됩니다. 일본하고 한국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는 싸울 이유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라시아의 독재자들하고 대항하자. 이제 우리가 그거 잘하면 반드시 이긴다로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정권 바꿔놓고 그런 그 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승리 당연히 한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데 앞으로 3년 이내 통일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이 가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미국이 훈련하면서 이제 물건들 들고 비행기 들고 오고 제가 뭐 여기
공자님도 앞에서 문자 쓰면 죄송한데 미국이 갖고 오는 비행기들 무기들이 전부 한 놈 죽이는 무기입니다. 한 놈을 죽이는 무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북한 군사력을 괴멸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지휘부를 날리는 무기를 갖고 와서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왜 폼 잡는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야 김문 너가 전쟁 일으키면 네가 제일 먼저 죽어. 너가 전쟁 일으키면 네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 그 우리가 갖고 와 있는 무기들이 보이지? 이게 다 너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대비지 말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알파가 하나 더 생겼는데 북한을 평정 작업하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김구를 죽이고 북한을 평정하는 무기들. 이제 그거 보고서 한미동맹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G2로 나가고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제일 힘센 나라, 제일 통합적인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내년에 200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200석이 되면 우리가 끝내주는 전략을 우리가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미동맹 얘기하면 밤새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여기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다 아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